네, 이번에는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ETF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시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마케팅부 강재웅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그리고 국내 ETF 시장 동향 쭉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그게 또 ETF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까지 주간 증시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단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3%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은행 관련 또 신속한 지원 그리고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이러한 우려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좀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했고 그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로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채 금리도 하향세를 지속을 했는데요. 채권 가격도 이제 단기채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도 이제 3월 한 달간 0.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4.0%를 기록을 했고 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3.4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종가 기준 성과를 놓고 보면 이제 최근 감산 이슈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유가 관련 ETF가 상위권을 좀 차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원유 추출 관련 장비 서비스 ETF가 한 9.87% 정도 상승세를 보여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서 이제 천연가스 ETF 그리고 MSCI 에너지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한 8% 후반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ETF는 이제 증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변동성 확대에 베팅하는 이제 VIX 선물 추종 ETF가 이제 가장 낮은 수익률이죠. 마이너스 8%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그 외에 주식과 채권이 동반 상승한 함에 따라서 이제 주로 자산 가격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제 베어 아니면 쇼트 ETF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슈와 함께 관련된 ETF도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과연 글로벌 ETF 쪽에 있어서의 자금 흐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좀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서는 좀 들어왔나요? 네, 일단 주식 쪽부터 살펴보면 네. 이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미국 주식형 ETF의 순유입세가 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된 퀄리티 팩터 투자 ETF가 한 65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여서 가장 컸고요. 최근에 증시의 모멘텀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재무제표가 우량한 양질의 퀄리티 기업들을 찾는 수요가 이 같은 ETF 투자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관련 ETF들도 한 52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세를 주간 단위로 보였고요. 나스닥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심리로 볼 수 있고 동시에 대형주 지수인 S&P 500 투자 ETF도 한 42억 달러 정도 순이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스닥과 S&P 500과 같은 증시 상승의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섹터 관련 ETF에도 순이익이 있었는데요. 이제 IT 업종 관련 투자 ETF도 대략 한 5억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이 확인이 되면서 이 테크 섹터에 대한 투자들의 선호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권 쪽에서도 순이익이 관찰됐습니다. 채권 ETF 중에서는 이제 미국의 종합 국채 ETF의 29억 달러 수준의 순이익세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국채 ETF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만기의 미국 국채 ETF로도 전반적으로 만기 구분 없이 순유입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이제 투기 등급이나 이제 하이힐드 같은 회사채 ETF 같은 경우 순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를 회사채보다 더 선호하는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5월 3일 예정된 미국의 5월 FOMC 이전까지는 사실상 4월 내에 미국의 금리를 변동성 높일 만한 그러한 이벤트는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초 전까지는 이제 금리가 횡보하거나 좀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채권을 선호하는 심리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주식 같은 경우는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1분기 동안 올라와 있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이제 실적이 실제로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로 어떤 실제 밸류에이션과 실적의 괴리가 확인이 되는 좀 변동성이 있는 장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동결 쪽보다는 다시 인상 쪽으로 무게가 쏠렸는데요. 또 어제 밤사이는 경기가 또 침체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다시금 동결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 작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관련된 ETF의 움직임도 함께 동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쪽 봤고요. 이제 국내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최근 감사한 이슈로 상승세가 지속 중인 유가 관련 ETF가 상승세 보였고 이 부분은 이제 미국과 비슷한데요. 네. 이제 원유 선물 추종 ETF,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 섹터 지수 추종 ETF가 한 10% 초반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관련 ETF도 여전히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들도 한 8%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 ETF들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챗 GPT로 인한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비메모리인 시스템 반도체 투자한 ETF들도 한 8%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한 업종은 대부분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들이었고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이제 장기 채권 투자하는 ETF들의 성과도 한 마이너스 4% 정도 주간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섹터 ETF의 상대적인 좀 퍼포먼스가 좋게 나타난 게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ETF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반대로 하락한 ETF 그러니까 인버스 ETF가 많이 하락했는데. 또 인버스 ETF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이 네. 같은 개인들의 자금 흐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주간 단위로 자금 흐름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모두 3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상승에 기대하는 이제 레버리지 ETF는 1,500억 정도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포지션에서 모두 손실이 현재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좀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MSCI 코리아 지수를 선호하고 있어서 관련 ETF들에 한 2천억 원 넘게 주간 단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MSCI 지수에 대한 추종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이 한국 투자할 때 환율 레벨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 같은 매수의 배경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내와 해외 ETF 시장의 동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앞으로 4월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3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쪽에 있어서도 빅테크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고 관련한 나스닥 관련한 ETF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섹터 ETF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또 지수 관련한 인버스 ETF가 조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과연 4월에는 어떨지가 궁금한데 보통 이제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4월 시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그동안 빅테크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이렇게 보고서 과연 투자 자금들이 이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S&P 500 전체를 그냥 긍정적으로 편하게 투자를 하는 시선들이 좀 모여질지가 궁금한데 우리 부장님은 또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4월이 조금 더 다른 월보다 상승 추세를 보였던 건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분기에 이제 모두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쵸. 4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좀 프로세스 좀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5월 초 FOMC 전까지는 이제 금리가 상대적으로 횡보하거나 약간 안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대한 우호 심리가 좀 전반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장기 채권에 현물에 투자하는 ETF들이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ETF 대비해서 현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 이자를 인컴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물 ETF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선물의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 새로운 만기의 선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선물이 비싸지게 되면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반면에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 현물 채권을 보유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선물 교체 비용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예, 현물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당분간 조금 더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시장의 화두가 달러화 약세입니다. 사실
미국 대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물가 부담이 있어서 유럽중앙은행은 미국보다는 긴축 스탠스를 좀 더 강화할 것 같은데 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최근 일련의 이슈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센 긴축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달러화 약세에 수혜를 받는 그러한 업종들이나 아니면 지역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증시를 신흥국 내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정도 인하해서 유동성 공급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 배경에는 작년에 증시를 괴롭혔던 이제 부동산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들의 종목들이 이제 이런 증시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들, 이 악재가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향후에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웅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